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한다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 정글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창업한다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면 아마 말릴 것 같아요. 제발 하지 말라고. 좀 어려운 시기들도 많이 겪어왔는데 지금 정말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산업공상이 전통적으로 좀 강해서 상인들에 대한 어떤 좀 인식이 좀 박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기 쉬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리고 생필품이 아니라 커피와 담배처럼 기호식품군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이 좀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소비 지출에서 빼버리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지금 말 그대로 생활 수준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형편 자체가 어려워져서 가장 먼저 아주 작은 사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치부터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 지갑을 굉장히 닫고 있는 것이고 너무 잘 아시지만 카페 창업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좀 쉽게 바라보시는 경향들도 있고요. 좀 아무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소비자든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시겠지만은 공급자 입장에서 이거를 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SNS로 좀 치자면 어떤 음식이 됐든 술자리 안주가 되었든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있고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무슨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사실 커피라고 하면은 이게 1,000원짜리 커피인지 10,000원짜리 커피인지 겉모습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담겨있는 컵이라든가 약간의 포장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내용물만 가지고 보여줬을 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고 그러는데 약간 커피를 미식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스페셜티 커피예요. 뭐 그래봐야 뭐 한 10,000원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잔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운 거죠. 2,000원 언더의 저가 커피 상황에서 약간 기능적으로 먹는다. 카페인 충전해가지고 내가 좀 정신을 맑게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가 커피가 나왔을 때 틀림없이 저 시장이 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정말 1,000원, 2,000원 차이일 텐데 여기에서 이 금액을 더 주고서라도 좀 더 나은, 좀 더 품질이 좋은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저의 입장에선 그렇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엑시트를 한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콤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사를 비하거나 힐난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걸 원하고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커피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나은 정말 몇백 원 차이로 더 나은 커피들이 있는데 그런 커피들이 상대적으로 좀 쇠퇴한 느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저가 커피와 중가에 그 있었던 포지션의 그런 커피들이 싹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아주 하이엔드 아니면 완전히 저가 커피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뭔가 조금 허리가 없어져서 불안정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가라는 개념과 원재료 비용을 좀 많이 혼돈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뭐 맨날 그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분들도 던지시는 말 중에 커피 한 잔 가격 뭐 200원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원가 개념이 아닙니다. 원가는 원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그거는 원재료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커피 한 잔에 일단 200원은 지금 너무 적은 거. 원재료 비용으로만 따져도 그 비용은 너무 적은 거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대충 종이컵이라든가 뚜껑이라든가 뭐 사이드 끼우는 리드라든가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700~80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인건비라든가 뭐 관리 비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된 금액이 원가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가도 그렇죠. 하루에 한 잔, 두 잔 팔리면 원가가 올라가겠죠. 왜? 고정 비용이 줄질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팔리면 원가 비중이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재고 부담이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 많이 팔아야 되는 과정이고 많이 팔든지 아니면 회전율이 높든지 이런 상황인데 본인 월급도 책정을 하셔서 거기에서 또 남은 금액이 있는지를 보셔야 그게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창업 뭐 이런 심사로 꽤 많이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많이들 착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빠지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본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본인 인건비를 제일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하고 이만큼 이익이 났습니다라고 하는데 본인 인건비로 책정을 해버리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 도대체. 그런 식의 상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2000년대에 뭐 강남역에 이제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말이면은 정말 소개팅의 명소였어요. 근데 거기 그때 커피 한 잔 가격이 7,000원, 8,000원 했습니다. 빠르빼 10,000원 넘고. 근데 그 당시에 인건비가 얼마였겠고 임대료가 얼마였겠어요. 커피 한 잔에 7,000원, 8,000원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커피 가격이 2,000원 언더로 내려가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엄청나게 상승했으니 이게 타산이 맞을 리가 없어요. 자,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이걸 팔아서 잘 되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서 이익을 얻자가 아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자리 잡아놓고 오늘 여기서 하루 몇 잔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임대료나 인건비도 사실은 내가 먼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인가부터 한번 따져보시던지, 아니면 머신을 자동 머신으로 바꾼다, 사람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파운더라는 맥도날드 스토리 얘기를 다시 영화를 좀 보게 됐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뭐 치킨, 비스킷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만 결국 몰리는 거는 햄버거, 탄산음료, 감자튀김이더라. 87%가 나머지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그 세 개에 집중을 했었다. 그러니까 조금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신다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 이 회사가 가장 집중하는 아이템이 뭔가, 그리고 그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벌집 아이스크림 있었고 뭐 옛날에 정말 찜닭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찜닭도 사실 확 울다가 쪼그라들었고, 요 근자에는 뭐 탕후루, 뭐 이런 식의 카스테라 많았잖아요. 너무 1년, 2년 반짝하다가 싹 사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 것만이 뭐 지능순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은 본체를 좀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냐. 다만 저도 지금 오늘 나온 게 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랫동안 버텨주었고 그 버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류들이 있었고 어떤 사업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멱살 잡혀 끌려가듯이 자꾸 변화를 해왔죠. 저도 배달 생각 안 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멱살 끌려서 하게 된 거였고, 그게 이제 잘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달로 아예 전문으로 가고, 저의 경우에는 또 이제 그걸 병행하면서 좀 적법한 시스템을 찾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화에 빨리빨리 수긍을 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버텨야 돼요. 말 그대로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은 한 석 달은 아무 손님이 없어도 석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군자금은 좀 있어야 된다. 예비비는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을 그것까지 전부 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쓰시고 손님이 안 온다고 굉장히 전전긍긍해 하시다가 2개월, 3개월째부터 넋을 놓고 이렇게 사람이 바보가 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 열정도 사라져요. 예를 들면 이것은 문화사업이야, 내지는 뭐 내가 이거는 봉사활동이야 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돈이 벌리지 않으면 그 좋은 취지도 전부 다 퇴색해버립니다. 무조건 순환이 돼야 되고, 그런 선순환 속에서 돈을 벌어야 본인도 힘이 나요. 그 동안에 홍보하고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그 손님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그 손님이 또 다시 오고 누군가를 데려오고, 이런 과정이 이제 J커브를 그리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이 과정을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거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고, 이걸 배달로 남긴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배달의 시류를 잘 타신 분들,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아주 초창기에 입점을 하신 분들은 수수료라고 그러죠. 수수료를 정말 싸게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계세요. 근데 수수료가 3분의 1, 재료비가 3분의 1, 뭐 이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런 느낌은 좀 힘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지역마다 다르죠. 접근성이 좀 어렵다. 배달을 많이 원하는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하시긴 하셔야죠. 근데 안 남는다고 안 하실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래도 100원, 200원이라도 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또
예를 들면 손님들이 적어주는 어떤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실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다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어야 아까 말했던 이 커브도 이게 지지 기반이 돼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냥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뭐 세계적인 팝스타가 거기에 그냥 들를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버티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온다는 거죠. 아무튼 지치지 않으시려면은 숨 쉬어도 돈이 나가는 곳이 아니고 버틸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